네, 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17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조형아트 서울을 준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Q&A 시간입니다. 조영남 선생님 위장 논란 관련해서 짧게 얘기하고 아트페어는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영남 선생님 위장 논란 다시 기사화돼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술협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매우 언짢은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범헌 외총회장님과 비밀의 미술관 최현욱 작가님께 인터뷰 다녀와서 담았는데요. 이것은 몇 회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내용이라서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영남 선생님과도 친분이 있으신 평론가 김종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조 선생님이 작가들 힘들게 살고 재료비도 못 버는 거 안타까워 하시면서 아는 작가 재료비라도 벌게 하려고 어시 제안을 했다는데요. 어시는 조수를 말하는 거고요. 비용 관련해서 작가도 스스로 얼마 정도 달라고 말하기 민망해하고 조 선생님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몰라서 매니저분이 20만 원 정도 괜찮겠냐고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 작가님도 수락을 했었는데 자신이 그린 그림이 그대로 비싼 가격에 팔려도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은 20만 원인 것에 대해 아쉬움도 있었고요. 힘든 사정에 있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따로 유통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잘잘못을 가리기 애매할 수도 있지만 모작과 위작의 차이 말씀드렸었죠. 모작은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림을 공부하는 과정에 선배 작가들의 좋은 그림을 연구를 위해 따라 그리는 것이고, 위작은 그것을 팔았을 때 그림을 산 사람을 속이면서 미술시장을 속이는 것이니 문제가 된다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제 해석인데요. 모작과는 맥락이 조금은 다릅니다. 다시 19세기 민화를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니까요. 현대적으로 동양화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게끔 전통을 계승하면서 모던하게 풀어나가는 중에 있는데요. 전통을 꾸준히 조금씩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중이라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너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민화 쪽에서는 하고 지켜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민화 작가님 그림 저도 컬렉팅해서 걸어두고 보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시를 쓰는 것이 앤디 워홀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작은 점과 위치, 색 모두 다 작가가 점검해서 작가의 의도대로 그린 것이기에 작가의 손이 여러 개 생긴 거고요. 조영남 선생님의 경우에는 주제만 선생님이 제시했을 뿐 다른 작가가 그린 것이니 어시를 썼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리협의 주장입니다. 작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작가로 활동하기 힘들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사람의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인기만으로 자신이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비싼 값에 팔아서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자신은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신의 그림을 그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요. 호의에서 시작됐던 일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영남 선생님은 이슈를 만들어서 유명해지면 그것이 작가에게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안티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 좀 더 주변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나아갔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천경자 선생님 위장 논란 관련된 문제까지 전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선생님을 인터뷰했던 MC로 같이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뵀던 느낌까지 정리해 볼게요. 아트페어는 글자 그대로 풀면 미술시장이죠.
얼마 전에 전시한 갤러리 같이 작은 상업 갤러리도 판매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트페어는 마케팅과 판매를 목적으로 모인 장입니다. 그래서 더욱 판매가 중요합니다. 영국의 현대미술가 중 대표적인 데미안 허스트가 아트페어를 만들어서 그림을 완판시키면서 뜬 작가로 현대미술에서는 솔드아웃된 것으로 작가가 주목받게 된다면서 데미안 허스트의 경우에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매 시리즈마다 솔드아웃되면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작가로 자신을 잘 마케팅한 사례라고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미안 허스트도 혼자 이렇게 잘 나간 것이 아니고 영국의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데는 찰스 사츠라는 사람이 뒤에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예술을 부흥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타 작가들이 주목받는 그 뒤에는 다 그를 도와주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트페어는 미대생이나 작가분들이 미술도 유행에 있어서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보는 지표가 되는 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면 가격대와 그림 분위기를 생각하고 그림을 사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고 저렴한 그림은 VIP 프리뷰 때 나갈 확률이 높으니 생각은 짧게 하시고 빨간 딱지부터 붙여놓고 보시는 게 좋고요. 가격대가 높은 큰 그림은 사진을 찍어놓고 마지막 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도 갤러리스트 분께 이 그림 구매 의사가 있으니 혹시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사가려고 하면 연락을 먼저 주십사 미리 말씀드려 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마지막 날 가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갤러리 대표님들의 표정만 봐도 이번 아트페어가 어땠는지 알 수 있다는 글을 봤었는데요. 우울한 표정이면 판매가 잘 안 된 거라고요. 사실 부스비가 크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700 정도 생각하시면 참가비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표정에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신진 작가도 힘들지만 확실한 고객층이 없는 갤러리도 옆에서 보면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아트페어 저는 히즈 아트페어 부스와 H아트 스페이스 두 군데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먼저 같이 하자고 한 갤러리에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여쭙는 것이 예의라고 들었습니다. H아트 스페이스는 11월 개인전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나온 곳이고 히즈 아트페어는 1회부터 2년을 맺어와서 얼마 전 상하이 아트페어도 같이 갔던 곳이라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돼서 다른 갤러리 대표님께 여쭤봤는데요. 두 군데로 나갈 경우 그림 스타일을 다르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들어서 나무 위새도 그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울 그림이 많이 나가서 거울 그림부터 그리고요. 사실 주문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크기도 맞춰서 작업 중인데요. 컬렉팅 되기까지는 문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라 그림 또 열작 중입니다. 제 그림 좋아해 주시고 주문도 해주시면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그림에 집중하게 됩니다. 김희선 배우님이 소장하신 이후에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던 거울 그림, 행복을 주는 그림 화조화. 그때 배우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이번에도 키링이랑 작은 그림 하나 더 주문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트페어 역시 초대전일 경우에는 작은 그림이라도 한 점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달달한 초콜릿이나 아이스커피 선물은 환영합니다. 꽃은 안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는 데다가 갖고 온 분이 들고 다니시기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백화점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발은 편한 신발로 신으시고 팸플릿이나 엽서를 챙길 수 있는 작은 천가방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마음에 드는 작가는 사진으로 찍어서 찜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몇 년, 몇 개의 아트페어만 돌아다니셔도 곳곳에 숨어있는 갤러리들을 알게 되고 작가들도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나운서 후배도 어머니랑 같이 왔다가 들렸는데 사놓으신 그림이 3배나 올랐다며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술품을 컬렉팅하는 재미겠죠. 아트페어 준비까지 모습 가급적이면 보여드리고 그림 그리는 것 올리면서 이렇게 Q&A 시간 가져보려 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술 작가의 눈으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이번 한 달은 8년차 화가로 활동하는 작가의 일상과 단상 고스란히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운송하고 DP하는 모습, 철수하는 모습도 가급적이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철수하고 DP하는 거라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런 모습이 많이 없는데요. 철수할 때 그림 싸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아나운서 후배들도 있었거든요. 우아하기만 한 작업인 줄 알았는데 그림을 직접 싸고 들고 다니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못 담았던 거예요. 그래도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갤러리까지 와서 사진 찍어주시고 키링과 가방 들고 와주신 르피드 민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시 때 와주시고 그림 컬렉팅 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2020 조용아트 서울 화이팅!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